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페이지용 블로그 만들기 앞에 차시에서요. 여기 배너 하나, 그죠? 배너 하나를 위젯이라는 저희만 볼 수 있는 비공개된 카테고리에다가 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URL, 그죠? 카테고리 주소까지 지금 현재 붙여넣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배너 등록된 게 아니고 글만 등록된 거예요. 왜냐면 활용하려고 그래요. 연결되는 걸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수정을 한번 들어갑니다. 알아서 한번 해보죠. 수정을 누르면 저희가 등록했던 글이 나오고요. 이때 이 우측 하단부에 HTML 에디트 2.0 온 이유가 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HTML 누르면 태그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쓰시면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요. 이걸 직접 입력해서 쓰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다 잡고 복사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이 복사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복사했으면요. 다시 내 블록으로 갑니다. 관리로 가셔도 되겠다. 그죠? 관리로 갈게요. 관리로 가셔서 꾸미기에 복사된 내용을 쓰려고 가야 되겠죠. 그죠? 레이아웃 위젯으로 가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배너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5개를 놔야 돼요. 아직 만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작업한 것은 이제 이 배너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위젯이라는 카테고리에 글을 등록했고 등록된 글 속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HTML 소스 코드를 복사해 온 거예요. 그 코드를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이제? 부여해야죠. 그죠? 이미지와 함께. 방법입니다. 쭉 내릴게요. 내리면 위젯 직접 등록이 있어요. 그죠? 제일 아래쪽에 위젯 직접 등록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예. 자, 아래쪽에 중간에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떠요. 아래쪽에. 좀 밑에 떠 있어서요. 저는 밑에서 위젯 등록을 눌러서 바로 이게 보여지면 좋은데 제 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오세요. 자, 위젯명에서 아파트 매매, 그죠? 아파트 매매였잖아요. 그죠? 이때 위젯 코드 입력 있죠.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의 코드 입력. 이 코드야 우리가 앞서 복사했던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그럼 아주 긴 문장이 들어오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는 게 좋아요. 코드 복사하기 한 다음에 이름 입력하시고, 복사하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누릅니다. 잘 안 되네요. 여기, 예,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아래로 향하는 버튼 한번 눌러서 다음이 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미리 보기를 눌러서 그림이 떠야 되거든요. 자, 잘 안 되는데요. 닫고 새로 할게요. 이게 뭔가 정상적 동작이 안 돼요, 지금.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위젯 직접 등록, 다시 한번 더 클릭. 자, 밑으로 늘어나요. 다시 한번 더. 매매. 코드 붙여넣기. 그리고 그대로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되면 좋겠는데, 되네요. 자, 잘 안 돼서요. 다시 내블로그 갔다가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됐다 안 됐다가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외부 디자인 설정에서요. 꾸미기 설정이고요. 꾸미기에서 레이아웃 위젯이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젯 직접 등록 베타 누르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중간에 원래 나타났어야 되는데, 앞서 처음에 안 나타나고 아래쪽에 떨어지면서,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갔다 왔고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뜰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아파트 매매. 그리고 위젯 코드에 붙여넣기 했어요. 붙여넣기 하고 미리 보기.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누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서 그림이 뜨면 이 그림만큼, 이 그림이 얼마예요? 170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만큼 쓸 거야 하는데 예, 등록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고요. 그럼 아파트 매매랑 카테고리가 생겼죠. 이게 이 위젯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위젯이. 그럼 이 위젯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끌어다가 움직이면 점선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매매라는 하나의 배너가 홈페이지처럼 생긴 겁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제일 아래쪽에 내리셔서 적용 누르면 되고요. 미리 보기로 보고 적용하셔도 됩니다. 미리 보기 눌러봤어요. 네, 나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확인. 그리고 나왔죠. 이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블로그 형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존 모습에서 약간 달라지고 있지만 예, 늘어났죠. 이렇게. 이것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바꿔도 되고 변경할 수 있어요.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누르면 매매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로 와 있기 때문에 예, 아파트 매매를 누르면 예, 동일하게 아파트 매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해보죠. 아파트 전세를 한 번 더 등록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이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링크 복사 또는 URL 복사 또는 주소 복사, 그죠? 링크 복사. 여기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복사가 됐어요. 이후에 뭐 하셔야 되죠? 글쓰기 하셔야 되죠. 글쓰기. 글쓰기 바로 옆에 있어요. 글쓰기. 자, 이때 예, 여러분들 여기를 위젯으로 이번에는 예, 아파트 전세를 한번 해보죠. 위젯에다가 전세를 등록하는데요. 사진 클릭하셔서 내 PC 찾으시게 하시죠. 자, 여기서 예,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지 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게 없다면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림, 전세 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글로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더 예쁘게 하려면 예,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 자, 그리고 뭐 했죠? 등록하고 나서 여기 크기 이 직접 입력 170 엔터 변경됐죠. 그리고 올리기. 자, 그리고 커서가 이렇게 있을 때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두 번 하신 다음에 범위를 잡고 어떻게 했어요? URL 눌렀죠. 거기에 모든 걸 지우시고 컨트롤 V, 그죠? 전세 관련된 예, 주소가 됩니다. 요걸 그대로 적용. 자, 그러면 됐어요. 전세가, 그죠? 예, 전세가 됐고요. 까만 이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워지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웠어요. 일단 지웠고요. 범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 확인 등록하겠습니다. 자, 위젯에 보이지 않도록 예, 두 번째 아파트 전세 이미지가 등록이 됐고요.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수정이 가서 한 번 더 보죠. 나오고 이 소스 코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HTML 그래서 2.0을 쓴다 그랬죠. HTML 요거 전체적으로 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했죠. 네 블로그 가셔도 되고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관리에 가셔야 되겠죠. 관리 가셔도 되고 세부 디자인 설정 가셔도 되고요.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저 위젯 등록했죠. 반복으로 5번 하시면 5개가 만들어집니다. 위젯 직접 등록 그죠? 이번에는
아파트 전세 코드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는 게 중요하세요. 미리 보기. 그림이 나오죠. 이대로 반영이 되죠. 자, 전세에 대한 위젯이 나옵니다. 눌러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매매 옆에 전세가 오겠죠. 이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매매 옆에 전세까지 배치시켰고요. 제일 아래쪽에 적용. 확인하겠습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오면 이상하다. 보통 블로그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있는데 없네. 그죠? 예, 느껴지시겠죠? 밑에 지금 떨어뜨려 있긴 한데 밑을 보면 블로그긴 하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소에도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인 줄 알아요. 근데 모양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리고 아파트 매매에도 까만 점이 있는데요. 예, 요거 아마 아까 여기서 지웠던, 예, 여기 있나 봐요. 자, 아파트 매매를 누르면 매매로 보여지고요. 매매가 보여졌죠? 자, 다시 여기 가서 전세를 누르면 전세가 여기 전세 등록한 글이 보여지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젯에 요 까만 거 여기도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위젯에 가서 요 위젯에 두 개 등록한 거잖아, 저희가. 그죠? 매매에서 수정에 가시면 까만 게 있죠. 예, 요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지운 다음에 하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젯을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위젯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했지만 여기는 수정이 안 된 거죠. 여기를 수정. 동일하세요.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 이때 HTML 요 주소죠. 여기를 복사. 다시 관리에 꾸미기의 위젯이죠.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셔서 하는데 이미 등록돼 있잖아요. 이 아파트 매매가 지금. 내려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매매. 에디트라는 게 편집이거든요. 수정 누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수정 누르시면 수정이 됐겠죠. 수정이 됐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용하시고요. 적용하신 다음에 첫 화면으로 왔는데 그림이 깨져요. 이게 여기가 지워지는데 그림이 깨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매매를 새로 등록을 잘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저렇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꾸미기의 위젯. 그러면 삭제하고 새로 등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매를 받을게요. 매매 없앴죠. 근데 여기에 없애도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체크가 빠졌을 뿐 있잖아요. 그죠? 아예 X를 눌러서 완전히 삭제. 여기 에디트 옆에. 네, 완전히 삭제. 안 쓸래나 새로 등록할래?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젯 직접 등록. 자, 다시 아파트 매매 소스코드 그대로 있잖아요. 붙여놓고 미리 보기. 나오죠? 동일하게 등록. 반복을 하시게 되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매매가 위젯이 생겼죠? 다시 요 앞으로 끌어 놓으시면 돼요. 밀어지죠? 네. 그대로 적용. 확인하고 가보죠. 자, 이제 어떠세요? 아래쪽이 사라졌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랑 달리 뭔가 뭐 여기 겹쳐진다든지 그림과 겹치거나, 아래쪽과 겹치거나 해서 이렇게 딱 자리 배치가 잘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신 상황이 된다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관리에. 혹시 배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 있잖아요. 네. 세부 디자인 설정에, 여러분들 타이틀.
타이틀에 보면 여기 영역 높이가 있어요. 여기 높이 있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바뀌죠. 예, 여기 부분 좀 있고요. 다행히 지금 잘 위치를 배기고 있고요. 예. 여기에 영향이 있어서 이 그림하고 겹치거나 그런 경우들도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잘 숨겨놨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잘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표식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 타이틀이 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또 뭐 불편하시거나 하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조금씩 변경하시면 돼요. 배운 부분을 가지고 수정과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배치가 안 맞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안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조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취소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개를 했고요. 마저 세 개를 더 해서 다섯 개를 채워 볼게요. 그러면 글쓰기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글쓰기. 자, 역시 위젯에. 다른 분들은 내가 등록한 이 사각 그림을 볼 수 없도록. 위젯에. 자, 이번에는 또 월세라고 한번 해볼까요? 월세. 네. 역시 사진이죠? 링크를 저장을 안 하고 왔군요. 그죠? 어디에 접속할지 링크 저장을 해야 되는데 주소 URL 붙여넣기 할 게 없어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내블로그 갑니다. 순서를 놓치시면 다시 가셔서 맨 아래쪽에 카테고리 중에 아파트 월세 여기로 접속시켜야 할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링크 복사, URL 복사, 주소 복사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동일합니다. 위젯 아파트 월세 사진 내 PC 반복 작업을 5번 하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아파트 월세 반복 작업입니다. 크기 예, 170 살살 따라지시죠? 엔터. 예, 뭘 해야 되는 순서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죠? 올리기 올려줬고요. 백스페이스 키 두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그죠? 그리고 범위를 잡고 URL. 이 범위 잡는 거 중요하세요. 범위 잡고 URL. 지우고 컨트롤 V 적용. 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HTML을 누를 수 있죠. 이렇게 누를 수 있죠. 예, 여기서 지금 미리 복사하고 가셔도 돼요. 한 번에 복사하시고 왜냐면 완료하고 우리가 완료하고 계속 수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HTML 하고 그냥 확인하면 돼요. 수정 꼭 안 들어와도 되죠. 글 등록은 됐어요.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관리. 관리. 그리고 꾸미기에 위젯. 그죠? 위젯. 위젯에서 위젯 직접 등록 베타. 이게 이름 뭐였어요? 아파트 월세. 코드에 붙여놓고 미리 보기. 그죠? 다음이 아닙니다. 미리 보기. 그림이 나오면 넣.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되겠어요. 아파트 월세 그러다가 배치를 합니다. 약간 위로 가야 떠요. 이게 약간 위로 가야 나옵니다. 점선이 아래쪽에 가서 적용. 3개 나왔죠? 2개 더 등록 가능합니다. 5개까지 돼요.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에 빌딩 상가가 돼 있다. 그죠? 빌딩 상가. 그러면 빌딩 상가 쪽을 접속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링크 복사. 글쓰기. 역시 위젯의 상가 이렇게 합니다. 사진. 내 PC에서요. 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나 글자 바로 하겠습니다. 크기 70 엔터 올리기 그리고 백스페이스 2번 범위 잡으시고요. URL 붙여넣기 적용 그리고 HTML의 모든
기능을 복사하시고 저장을 안 해두실 수도 있어요. 저장을 안 해두고 그냥 소스만 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불리하세요. 예, 다음에 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렸듯이 해두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시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의 위젯. 네 번째입니다. 위젯 직접 등록은 상가 붙여넣기. 그리고 미리 보기. 상가 전월세 뭐 이래 나온다. 글은 여러분들이 상가매매, 뭐 상가 전월세 여러분들이 임의를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짝 올라가야 나와요. 이렇게 점이 번더 적용. 물론 한꺼번에 예, 하시면 좋은데 소스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마지막 한 칸 딱 남았죠. 마지막 한 칸은 예, 제일 아래쪽에 토지를 가야 되는데요. 토지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글자가. 그래서 링크 복사만 하고 토지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들었던 아파트 매매라고 앞서 보여드렸던 만들었던 거 있죠. 6번 보여드렸던 미리 만들어진 거였고요. 요걸 가지고 토지 자리에 아파트 매매를 한 번 더 넣을게요. 토지를 소스 복사를 링크 복사를 했어요. URL 복사 주소 복사가 됐습니다. 자, 글쓰기 엉뚱한 그림이긴 하지만 해보죠. 위젯 토지라고 가정을 PC 토지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토지가 없는 관계로 그림이 좀 다르지만 예, 해볼게요. 이지만 크기를 여러분들이 엔터 이기 자 그리고 백스페이스 2번 범위 잡아서 URL 붙여넣기 적용 HTML에서 소스 복사 확인합니다. 글 등록해 놓으시고 다시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의 위젯 몇 번 해보시면은 숙달이 되시면 쉬워지세요. 위젯 직접 등록 요번에는 토지 해놓고 미리 보기 물론 토지 글자가 아니지만 등록하겠습니다. 토지도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자, 5줄을 채웠어요. 적용. 자, 이제 나왔는데 그림이 좀 커요. 예.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가로만 170을 맞추지 세로는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를 170에 그러니까 저가 여기를 만들 때 300에 300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다 300에 300에 만들면 같은 모양이 돼요. 근데 저는 요 기존에 있던 이런 미리 만들어 둔 건 크기를 255에 이렇게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모양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사각을 요구하신다면 처음부터 포토샵에서 300에 300 이런 식으로 정사각 하시고 조금 가로로 길게 놨겠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300에 세로는 250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짧아지겠죠. 그죠? 어떤 모습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링크는 다 됐습니다. 누르면 돼요. 누르면 아파트 매매가 이렇게 아파트 매매만 그림이 있는 거 위주로 잘 나오면 좋겠죠. 특히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전세 누르면 전세 쪽 카테고리를 눌러서 이동이 돼서 전세만 나오죠. 즉 여기를 누른 것 같다는 거예요. 토지 누르면 토지가 두 건 뜨듯이 그죠? 예, 여기 상가 전월세 누르면 상가들만 나오겠죠. 그죠? 아파트 월세 누르면 아파트 월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글 등록을 많이 하시고 이미지 형태로 많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홈페이지처럼 연결이 되니까 예, 편하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용 블로그도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블로그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가능하시고 이 형태를 예, 관리에 스킨에 가서 한번 꾸미기 세부 디자인 스킨 저장을 한번 해보죠. 이 모습인데요. 홈페이지형인데요.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네 번째였죠. 네 번째인데 블로그형 홈페이지형 블로그
홈페이지형 블로그입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시켰어요, 일단. 그러면 네 번째까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왔다 갔다 했을 때 변경이 되는가 한번 해보죠. 세 번째 거 누르고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떠세요? 1번 블로그 형태, 2단 형태 나왔어요. 그죠? 예, 우리가 글이 등록했던 내용들하고는 위젯까지 다 있고요. 위젯 누르면 저만 볼 수 있는 위젯이 나오죠. 이렇게. 등록된 거 있어요. 글이 사라지진 않죠. 근데 어때요? 원래 형태로 돌아와서 좋죠. 근데 다시 또 블로그 형태로 가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메뉴에 다시 관리로 가셔서 꾸미기에서 스킨, 내 스킨이죠. 내 스킨. 내 스킨 관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번호로 1, 2, 3, 4 해두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죠? 네 번째 스킨 누르시고 아래쪽 가서 스킨 적용. 확인합니다. 어떠세요? 홈페이지 형태로 나왔죠. 근데 그림이 어때요? 그림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위젯 등록된 게 다 사라졌네요. 그죠? 예. 홈페이지용 블로그는 기록이 지금 현재 안 됐다.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다시 가봅시다. 관리에 가서 위젯에 있나 없나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위젯. 위젯에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있죠. 그죠? 그럼 CC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부터 하나씩 올리는 거죠. 아파트 전세, 그리고 아파트 월세, 상가, 토지,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이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시면 되죠. 배치만 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처음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킨에 저장된 걸 잘 활용하시면 어떻습니까? 블로그 형태도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또 홈페이지 형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홈페이지 형태는 이 위젯에서 나타내기를 한 다음에 배치만 한번 해주고 적용만 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가지고 블로그 형태든 홈페이지 형태든 둘 다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면서 뭔가 잦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경우는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도 만드는 걸 배워봤고요. 자, 양질의 글을 잘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 설정 많이 하시고요. 글 등록도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어떤 좋은 정보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는 정말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글을 한 개씩만 등록하시면 돼요. 그런 꾸준함으로 한 달이면 30개고요. 1년이면 365개입니다. 그 글들이 나중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내용들 중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블로그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노출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글 등록하실 때 이미지 꼭 쓰시고 그리고 해시태그 검색어 30개까지 되는 거 있죠. 꼭 등록하시고 제목도 잘 등록하시고 제목과 해시태그가 검색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꾸준함과 함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블로그 만들기를 배워봤고요. 많이 만들어 보시고 만져보시고 수정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블로그 형태가 될 때까지 만져보시면 그때 전문가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이 중간에 이런 글을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볼 수는 없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나 또는 글자로 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저장하셔서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블로그, 예쁜 블로그, 파워 블로그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만들기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